미국 대선 결과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환율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대선에 관한 영향,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밤새껏 어떻게 결과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중간에 주무셨습니까? 네, 사실 저도 방송에 예. 작년 그 플로리다 출정식 이후에 예.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렇게 방송에 왔는데요. 사실 미국은 세 가지 투표 방식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우편 투표, 그다음에 사전 현장 투표, 당일 투표라 그러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억 6천만, 1900년대 이후로 가장 유권자가 많습니다는 이 우편 투표가 코로나 때문에 우편 투표가 많은 상태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당일 투표는 당연히 이 트럼프가 가져갈 거고 우편 투표가 갈 거로 이렇게 봤는데 어제 사실 그 당일 투표에서 샤이 트럼프가 겹치면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게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숨지면서 거의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아침 방송했습니다. 예. 저도 총 따져보니까 자면서 5번 정도를 깼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1시간마다 한 번씩 깨가지고 어떻게 됐나 뭐 이렇게를 체크했는데 한 3, 4시 정도 되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대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증시 모습에서는 지금의 그 증시 모습과 이후의 증시 모습은 상당히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걸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증시 모습은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 그다음에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누가 될 것이냐, 예. 또 하원은 뭐 민주당이 될 거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각도에서 좀 이번에는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이 됐다. 일단은 그렇게 됐다.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증시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야당의 민주당의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컸지 않습니까? 예, 공화당보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전체적으로는 좋을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했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 트럼프 정부 때 가장 많이 주가를 이끌었던 게 대형 기술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법인세를 35%에서 21% 가장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그 대형 기술주가 올라온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앞서는 정도이기 때문에 반독점 규제라든가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원이 이번에 사실 공화당이 약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블루 웨이브가 될 때, 민주당이 될 때는 기술주가 가장 그 타격을 받지 않느냐. 근데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법인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 상원이 좀 제약하지 않겠느냐. 예. 반독점에 대해서 가는 것을 제약하지 않겠냐 하니까 나스닥이 사실 숨통이 튀면서 많이 올라갔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 때 기술주 위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전통적인 제조업들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바이든이 될 때는 결국 과거 오바마 정부 때는 경기 대책을 일자리 창출 대책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일자리 창출에 서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 것이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의 리쇼링 정책을 취했던 것이 오바마 정부거든요. 예. 이것이 부활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우라든가 나스닥에 골고루 올랐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사실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번엔 대선에 따른 불확실이 아니라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레드 빌라지 현상에서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당선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게 예. 레드 밀라지고 그다음에 우편에 이렇게 투표가 열리면서 바이든이 약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정하지 못했겠다. 런아웃 현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에 따라서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까지 미국 증시가 좋았습니다는 이후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좋은 쪽 얘기했습니다는 대법원 이후에 대법원은 이제 누가 판결한 자리는데요. 대법원은 판결한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수와 진보 간의 6대 3에서 앞으로 뭐 대선으로 넘어가면 사실 트럼프가 이기지 않느냐 하는데요. 연방 대법원에서는 사실 하위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는 대수인데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밑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이 센터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내년 초에 하원이 이제 개설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하원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선거인단에 됐던 문제는 이제는 이제 종료가 되고 예. 결국 하원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하원한테는 하원의 의석수가 자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누가 왔죠? 그분은 잘못된 거고 예. 각 주마다 한 명씩 오는데 자, 각 주마다는 공화당이 지금 앞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증시에서는 이상적 모습을 보여서 주가가 다 올라갔는데 이 모습 가지고 앞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괜찮을 거다 하는 예. 측면은 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혼란했었는데 그 당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초반에는 뭐 그렇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한 지났었죠? 20일 네네. 정도가 넘었는데도 이 당선자를 결정을 못하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 주가가 약해지기 그게 이제 시작을 대선 하더라고요. 결과에 따른 불확실하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과제를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그 대법원을 가고 뭐 이러는 나머지 이제 그 남아있는 과정 이 부분들이 과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미국의 그 이렇게 정치라든가 경제 강점은 뭐 예. 우리 센터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십니다는 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가 사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오늘날 경제 대국으로 또 세계 패권으로 등장한 가장 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투명하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는 사실상 자율 경쟁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사실 역대의 46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위기다, 시장 경제 위기다 하는 것은 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 보면 투명성이 떨어지고 시장 경제에서 논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사회주가의 그 이렇게 그런 측면보다도 더 강하지 않았냐 하는 측면에 사실 미국 경제 강점 부분에서 두 가지 이렇게 위기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이렇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그 남북 전쟁 시제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치꾼처럼 자기 이익 생각보다는 결국 후손 세대를 생각해서 결국 대선에서 이렇게 불복종을 선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게 연방 대법원 간 적도 있습니다는 하원에서 가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승복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됐거든요. 예, 그렇죠. 이번 과정에서도 그런 쪽의 좀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요. 트럼프의 속성은 사실 그 다음 세대보다 다음 선거라든가 예. 국민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이렇게 충돌할 때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이렇게 앞세우는 전형적인 정치꾼이기 때문에 예. 이 타협이 어렵다 하는 예. 측면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이게 이번에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렇게 계기로 해서 어찌됐든 가치든 모든 측면에 바이든 국가, 트럼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든 간에 바이든 국가와 트럼프 국가로 분리된다 하는 예. 이런 측면이 벌써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이든 트럼프가 되든 결과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집권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마무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갈기갈기 찢었던 이런 것을 어떻게 통합을 이끌 것이냐 하는 측면이 바이든과 연인된다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미국이 50대 50으로 쪼개지는 거, 그렇습니다. 쪼개지는 예, 예. 것 같다, 막 이런 그 생각이 합중국의 드니까요. 강점인데 그게 쪼개지면 경제가 그렇죠.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네. 자, 그 말씀을 잠깐 하시긴 하셨지만 일단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불복은 현실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불복이 뭐 다른 것보다도 승복을 못 하겠으니까 그거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다른 제3기관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얘기하면 그게 불복이 되는 거니까요. 네네. 지금 이제 그 불복은 현실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어찌됐든 내년 1월 20일에는 새 대통령이 예, 당선되게 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절차를 이렇게 반다면 사실 이번에 그 선거인단 돼서 다음 달 12월 19일 전후에서 선거인단 이렇게 예, 저기 투표를 해서 결국 이것이 이제 중앙선거위원회 당선 유효 중 우리는 이제 11월 4일 직접 선거기 때문에 중앙선거에서 당선 자격증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반란이 이렇게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정상적인 절차라면 선거인단 선거를 했어요. 여기서 선거인단 선거는요. 선거인단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반란이 일으킬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그것이 뭐 대통령의 당선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사회적 파장으로 될 수 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거인단을 통해서 내년 20일에 취임한다. 그럼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런아웃에 의해서 반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정상 정책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법원으로 이렇게 가면은 사실 대법원에서 판결보다는 주나 이런 통해서 이걸 좀 또 양 후보 간에 서로 절충을 통해서 타협을 좀 해달라는 네. 이것이 안 될 때는 내년에 하원으로 넘어가서 하원으로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이렇게 전체 표심과 그다음에 각 이렇게 주마다 누가 다수당이 됐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서 혼란스러운 것은 표와 다수당이 사실 서로 엇갈리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좀 많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공화당에 하원을 넘어간다면 공화당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겨냥해서 미리부터 사실 그 레드밀러라지 조기 당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리부터 런아웃을 감안해서 원래 이렇게 대법원의 그 임기가 1년 남겨놓으면 전통은 차기 대통령의 과제를 해서 임명을 현 대통령이 뽑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례적으로 이런 전통을 깨고 음. 본인의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뭐냐. 벌써부터 조기 당선, 그다음에 런아웃 현상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되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그 당선자를 맨 마지막에 결정한 게 취임 이틀 전에 결정한 그렇습니다.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내년 1월 20일에는 예. 어찌됐든 어떤 절차를 갖든 대통령이 그렇죠. 당선돼야 네,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 정치의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뭔가 결판이 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승복을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 이제 면도 미국 사회의 우리가 좀 강점을 생각을 이루는 해봐야 거죠. 되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아무튼 바이든 후보가 훨씬 더 앞서 있는 상태니까 바이든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언론에서는 바이든노믹스라고 명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경제 정책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가 어찌됐든 연임이 되면 이제 일기 때 추진했던 트럼프노믹스가 이제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시청자분이 저보다 더 현명하시기 때문에 어떤 정책인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럼 바이든노믹스는 뭐냐? 이번에 그 바이든노믹스는 바이든 이렇게 경제 경영은 뚜렷한 게 없다 이런 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오바마 정부 때 사실은 그 여러 가지 핵심적 과제를 트럼프 정부 때 지우기가 트럼프노믹스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사실은 바이든이 들어오면 오바마 정부 때 복원만 시키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바이든노믹스 핵심적인 실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통상 채널을 이렇게 복원시키는 거죠. WTO 복원, 트럼프는 WTO 탈퇴, 신파리 협상 탈퇴. 예. 근데 여기는 트럼프파리 협상 복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죠. 다자 채널을 공존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업종에 부각됐고 이렇게 보는 것은 이 바이든은 호스 교토 정서의 가장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윤리식으로 사람의 생명 같은 윤리식으로 다뤄야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취임이 되면 만약에 예. 가장 먼저 신파리 협상에 대해서 보건 문제를 가장 먼저 선언할 겁니다. 아마 예. 대통령이 선언한 자리에서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신재생에너지든 바이오든 제약주든 뭐 이런 쪽에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경기 대책은 일자리 창출 대책입니다. 오바마 넘을 때는 경기 대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 K장이라서 그렇죠.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없는 중하계층은 중산층이 낮아서 영구적 실업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는 밑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있는 사람한테 돈 걷어가지고 밑에 주고 그다음에 밑에 사람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고용 창출 기수가 높은 이러한 전통적 산업이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그 IT 업종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런 그 반독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상원에서 이게 제약해서 그렇게 불리함을 받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미국에서 저희들도 연구가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 보면 인프라 문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도로라든가 철도가 녹이 더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에 이번에 맡은 이렇게 차기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되든 트럼프 정부가 되든 중요한 것은
대부분 다 SOC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예. 대부분 IT SOC만 얘기했습니다는 지금 도로철도에서 그 개체 시기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SOC와 같은 이런 쪽도 많이 이렇게 바이든에 주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뭐냐 각 기구들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드와 트럼프가 찢어졌지 않습니까? 예. 파월과 그런 상태에서 또 의회도 공화당대로 트럼프가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은 더더구나 절동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각 부처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국의 그 통합적인 측면에서 바이든이 들어올 때는 자 파월과 트럼프의 갈등 이런 문제를 좀 조화해서 페드와 조화, 파월과 바이든과 조화 이런 측면에서 기구 간의 갈등 문제를 좀 헤쳐나가는 이런 것도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워낙 잘해주셔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트럼프와 어차피 이제 상대 비교니까 트럼프와 예. 비교해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리적으로 바이든이 들어올 때는 어떻고 공화당이 들어올 때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로 되는데요. 자, 트럼프는 주도적 입장입니다. 그렇죠. 주도적 입장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북한이 더 바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적 입장이기 때문에 예. 게임하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패를 먼저 보이니까. 근데요. 바이든이 들을 때는 주도적 입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뭐냐.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문재인 예.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상황에서 중국으로 간다면 사실 트럼프 입장보다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차피 민주당 정부 시절에 한미 FTA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쇠고기라든가 지적재산권의 농산물 분야의 FTA 문제에 사실 매끄럽게 정리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는 사실 현 문재인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의 통상관계가 소원해지면 그런 분야의 통상 압력이 굉장히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WTO에 이렇게 다자해서 무역 채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증대해야 한다. 그런 문제는 좀 다르죠. 그런 그렇죠. 문제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쪽이고 그럼 북한과의 상관은 증시 입장에서 지적적 입장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북한도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의 현 정부가 보여주는 식으로 사실 중국과의 상관하고 북한 문제를 이렇게 편향적으로 간다고 본다면 오바마 정부 때는 한국 정부가 맡기되 한국 정부가 안 될 때는 이 스트래티틱 페이션스 2.0이라 해서 전략적 인대 2.0이 있습니다. 예. 이건 뭐냐? 민주당은 미국의 국민들의 생존권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예. 그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라든가 그다음에 재량식 무기라든가 ICBM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보다 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잘 가지 못하면 오바마 정부 때 만들어놨던 스트래티직 페이션스 2.0 이것이 발동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한국과 미국과의 바이든 정부 간의 관계가 더 악화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현 정부도 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강경화 이렇게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정권 교체에 발빨리 미국에 가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예. 아마 선제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대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가 보다 더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